영상 녹화해서 올릴 테니까 한번 잘 봐요. 특히 너 알겠지? 네. 내용을 모르겠으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빨리 끝내고 교과서를 많이 돌릴 거야. 차 시험이니까 내가 몇 점 정도 맞을지 너희들 가늠할 수가 없어. 저 한 50점도 못 나올 것 같아요. 50점 못 나올 것 같지? 네. 맞아. 저희는요? 너희들은 한 70점 넘어줘야 돼. 얘네들 학교 시험이 어려워. 너희들은 좀 쉬워. 내가 기출문제를 한번 풀려볼 거야. 나중에. 제일 나중에. 그러면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쉽구나. 근데 체감은 높아. 왜냐면 고1 들어와서 첫 번째 보는 거라서 조금 떨려 막.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기계적인 거야 다들. 출발합니다. 유형 21번에 두 문제 풀고. 쌤 맞아요. 맞아요? 네. 어디까지래? 이거 뭐지? 제가 말한데 아까. 여러 가지 부등식이요? 네, 그거. 알았어, 우선 좀 이따 봐보고. 네, 진도 한번 빠르게 나가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근과 계수와 관계를 배우고 계시는데 그것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너희들이 잘 못하는 거야. fx가 2차 방정식인데 뭔지 안 알려주고 그 두 근의 합만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f의 2x 플러스 1은 0. 이 식이 사람 빡치게 한단 말이야. fx는 잘 알겠는데 f의 2x 플러스 1은 뭔지 모르겠다는 말이지. 그렇죠? 맞죠? 그런데 니들 이거는 쉽게 알거든? f3은 뭐야? x에다 3 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x에다가 얼마 넣은 거야? X. 요거 넣은 거야. 2x 플러스 1을 넣은 거야. 오케이? 이제 천천히 해볼 테니까 봐봐. 이 식의 x 값을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x 대신에 즉 알파 대신에 뭐를 넣었다는 거예요? 2x 플러스 1을 넣었다는 거죠. 내 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잘 봐요. 그러면 x는 얼마냐? 알파 빼기 1을 2로 나누고요. 베타 빼기 1을 2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의 근이 얘하고 얘로 바뀌는데 두 근의 합을 물어봤으므로 둘이 더하시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가 되는 거고 얘가 4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얼마? 2분의 2 이렇게 되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집중 잘해봐. 여기 있는 이 x랑 틀린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f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x는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 x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넣었대. 봐봐. x는 2x 플러스 1. 근데 이 x가 알파 베타야. 이해되십니까? 논리가 어렵죠? 여기 있는 이 x랑 이 x랑 틀린 x예요. 조심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x는 해봤더니 2분의 알파 마일과 2분의 베타 마일인데 여기서 x는 이 식의 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근을 더하라고 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1 나온다 이거죠.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해. 근데 교과서에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해줄 거야. 이야. 한번 듣고 이해 안 될 거예요. 한번 더 풀어볼 테니까 우선 적기만 하세요. 좀 안 보여요. 왜? 내 머리가 커서? 그래도 안 보여요. 저희입니다. 됐지? 한번 더 풀어볼게요. 봐봐요. 한국말로 할 테니까 굳이 나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fx는 0이 있는데 봐봐. 이 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러니까 x 값이 알파하고 또는 베타다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5이고 알파 베타가 3이 돼. 그런데 이번에는 f3x-1이래.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이 x 대신에
F3 하면 x에다가 3을 넣듯이 x 대신에 3x-1을 대입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x 대신에 3x-1을 넣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x를 보고 알파 또는 베타라고 쓸 수 있다라고 방금 전에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넘겨주면 얼마야? 알파 플러스 1분의 3,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x는 방금 전에 말했던 x랑 틀린 이 식의 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근을 곱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분의 둘이 곱하면 얼마야?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므로 정답은 9분의 9 해서 1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좀 어렵죠? 네. 예, 말이 졸라 어려워. 야, 니들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너는 학교 시험 범위 어디까지예요? 이 단어 맨 끝에 있는 단어 빼. 오케이. 오케이. 연립방정식 전까지? 네, 3차, 4차? 네, 그거 들어가요. 들어가고? 오케이. 좋아요. 됐어요? 넘어가세요? 자, 그럼 저희가 수학 뭐지? 그냥 수행? 맞아, 수행 있는데. 아, 맞아. 까먹고 안 찍었어요. 이면성 같은 거 찍었지 않을까? 물어볼까? 이따가 물어보세요. 네, 자,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봐요. 22번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월요일날? 해줄 테니까 갖고 와. 네. 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요. 잘 들어봐요. 졸라 쉬워요. 잘 봐봐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3i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하나의 근이면 얘는 또 하나의 근이 될 거예요. 왜냐라고 물어보시면 다시 한번 원리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이 뭐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 마 두 개 귀찮으니까 여기다 뿔마라고 이렇게 적잖아. 봐봐잉. 근의 공식을 쳐다보시면 나머지 숫자는 똑같지만 루트 앞에 부호만 틀리다라는 걸 알아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무조건 근이어야 해요. 이걸 보고 켤레 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i도 루트이기 때문에 여기 i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얘도 당파 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 두 개를 알려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근 하나만 알려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근을 두 개 알려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을 두 개 알려주면 뭐 하라 그랬어? 근과 계수와 관계를 하라 그랬어. 자, 갑니다. 두 근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b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죠. 2 플러스 3i랑 2 마이너스 3i를 곱하시면 근과 계수와 관계에서 a분의 b예요. 상수다 이 말이죠. 상수는 m아 b죠.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둘이 더한 거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얼마다? 마 4라는 걸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합차공식이죠. 2의 제곱은 4. 얼마일까요? 빼기 3i의 제곱이니까 14. 플러스 9였다 이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9i의 제곱. 오케이? 고은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말에 설명해 줄 테니까. 자, 그러면 a-b가 13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런데 묻고자 하는 게 뭐예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네. 곱셈 공식에 변형 갈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m아 b의 제곱을 해주면 여기다가 플러스 얼마를 해줄까?
2AB를 해주면 똑같은지를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쫄주. 그러면 13의 제곱이니까 100 얼마냐? 169 빼기 8 이렇게 하면 정답 161 이렇게 나오겠네요. 문제 따봉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유형 22번부터 뒤에 있는 3개까지요.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이게 고3 때까지 나와요. 지금 하는 게 요거를 잘해야 돼. 지금 이거 말고 이 다음 유형부터. 자, 출발. 다 적었니? 오케이. 한 번 더 해드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시험 문제 탁 나오면 여러분들이 쫄게 돼 있어. 봐봐. 이 식의 한 근이 다음과 같답니다. 그런데 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좀 성질나게 생겼죠. 그러니까 아래 위에 1 마이너스 i를 곱해서 실수화를 해버립니다. 그럼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1의 제곱 빼기 i의 제곱이니까 2가 될 것이고, 분자는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곱셈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2i 플러스 i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은 마 1이므로 사라지겠죠. 그러면 정답이 마이너스 i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i인 걸 알려줬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근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i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성질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a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근의 곱 마이너스 i 곱하기 i는 얼마이다? 플러스 b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요. 계산을 해보면 a는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b는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a에다가 b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x의 제곱 왜 안 지워지지? x의 제곱는 0 이렇게 되죠. 얘의 근이 뭐예요? 0하고 뭐가 된다? 마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오케이? 어렵지 않잖아. 혜승이 어려워? 어디서 어려워? 놓쳤어? 네. 빨리 말해. 아니 A가 0이니까 여기다 넣고 B는 1이니까 넣었어.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면 이거잖아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아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이렇게 쓰나? 신기했구나. 네. 아이 어떻게 쓰는데? 엄청 신기했대. 그랬다. 나 안경에서부터 이렇게 써. 아 원래 아이가 그렇게 생긴 거야. 그래요? 요렇게? 요렇게? 아니요. 아니 이렇게 아예 아 이렇게? 이렇게? 나도 이렇게 쓰는데. 그래요? 아, 신기하네. 근데 이렇게 날리면 니들이 못 알아보니까 원래 이렇게 쓰거든. 원래 이렇게. 진짜요? 뭐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냥 저는 아이 이렇게 쓰는데. 나 이렇게 써 아이. 그렇고 한편 써 우리 한국말 썼으면 이렇게 써. 그래. 그럼 느낌표로 해. 네. 자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어려우니까 잘 들어주세요. 엄청 문제 좋은 거예요. 이거 맞냐? 잘 들어봐봐. 이게 이제 함수하고 엮어져 있으니까 잘 들어봐요. 2차 방정식이 근이 2개가 나와.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2개가 모두 양수가 되어야 된대. 양수가. 둘 다 양수면 둘이 더하면 뭘까? 양수. 양수겠지. 둘이 곱하면 뭘까? 양수가 나오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근을 몇 개 가져야 돼요? 2개. 2개죠. 2개. 그러면 판별식 D가 뭐여야 될까요? 0보다? 커야 돼. 잘 보세요.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해됩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서 근이 2개라 그랬지 다르다 그랬어? 같다 그랬어? 같다. 안 알려줬지? 네. 그러니까 둘 다 된다는 말이요. 오케이. 짝대기. 이해되십니까? 예. 이 조건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해돼? 예? 두 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근이 2개? 근데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네.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둘 다 양수라고 하면은 합도 양수, 곱도 양수. 이제 나머지는 응용이 자동으로 돼. 이거 하나만 외우면.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네요. 이렇게 되겠고요.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3이네요. 오케이, 확인했으니까 끝난 거야. 얘는 쓸 필요 없어요. 두근의 곱이니까 3-k가 양수여야 된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k는 3보다 작다 한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네. 9. 왜 이렇게 거지 같아? 싫게. 12 맞죠? 12 마이너스 4k. 뭐라고 적은 거냐? 12.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얼마예요? 3 마이너스 4k. 그러면 k는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3보다는 커야 된답니다. 그러면 답이 뭘까요? 4분의 k는 3. 그렇죠.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몇보다는 작아야 돼요? 3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최소값을 말하라고 했으므로 제일 작은 값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돼요? 네요. 오케이? 이거를 잘해야지 좀 이따가 점점 더 어려운 게 나와요. 점점 더. 자, 그 다음에요. 아, 더 어려워지기 싫다. 넘어가도 되죠? 더 많이 어려워져요. 승희 문과 갈 거지? 아니 이따가 저 그러지 마. 이따가 가거든요. 그러지 마. 왜요? 나 죽어. 스트레스 쌓이게 할래 안 할래? 근데 문과 가서 망한 저둘 다 나왔는데 문과 가서 망하는 거 없잖아요. 망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망할 생각부터 하네. 자, 파이팅 한번 할게요. 잘 보세요. 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그런데 한 개는 뭐야? 양근이 나와야 되고 한 개는 음근이 나와야 된대. 은근이 뭐예요? 음근, 음수. 아, 그러니까 x값이 한 개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와야 된대. 그럼 둘이 더하면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모르지. 생각을 해.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얘는 몰라. 이용 못해. 하지만 두근의 곱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음수라는 건 알 수 있어. 그러면 판별식 D가 뭘까? 0보다 작다. 방금 전에 했잖아. 생각을 하라고 해. 같다. 근이 몇 개야? 2개. 서로 달러 같아. 서로 달라요. 무조건 다르지? 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서로 다르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으면 당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요거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알아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예. 원래는 세 개를 알아봐야 되지. 방금 전에 판별식 D, 합, 곱의 부호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 합은 어느 게 더 큰지 몰라. 어쩔 때는 봐봐. 2하고 마일일 때는 양수 나오지만 둘이 더하면 어쩔 때는 만약에 1하고 마이면 음수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 합은 안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판별식 D 한번 해볼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4 3A 마이너스 5가 양. 네 거야?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얼마다? 3분의 5보다 작아야 되고요. 헛! 4, 5, 20 안되네. 10 곱하기 2네요. 그러면 2하고 10이 나오죠. 자, 연두야 이거 부등식 답 내봐. 내가 이게 방정식이라면 2하고 10이야 답이. 근데 0보다 크대. 네. 자, A 값의 범위 불러봐봐. A는 2. 2보다 크다 작다로 해. 2보다 작고 네. 또 그다음에 저 10보다 작겠죠. 2보다 작고 10보다 작다고? 자, 다시 한번 이거요. 얘들 잘 못하는 거니까 말씀드릴게. 잘 봐. 잘 봐. 요거 얘들 잘 못해. 이렇게 있어. 이거 숫자로 해줄까? 아니 그냥 하자. 얘 방정식이죠. 그럼 얘 x값 얼마예요? a, b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면 졸라 쉬워요. 요렇게 하시면 되죠. 요렇게 됐지? 근데 만약에 크다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x는 큰 것보다 크고 b가 더 크다라고 가정하면 오케이? x는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외워. 외우라고 해. 자, 둘 중에 어떤 게 커? 12. x는 큰 것보다 크고 x는 작은 숫자 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교집합해야 되니까 니들은 잘 못하면 수직선을 그리세요. 3분의 5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10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만세 3분의 5보다 작다. 요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아니야 이거? 해야 되겠네. 그렇지, 요거잖아. 요거는 모자. 요건 만세. 그죠? 그러면 교집합은 어디예요? 여기네, 여기. 맞죠? 그러면 답이 뭐라는 거야? 3분의 5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 여기 책에서 3분의 5보다 작은 게 뭐 있어? 1.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니?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얘들 달달달달 하면은 마지막에는 잘하는데 부등식을 마지막에 정리가 어려워. 이게 중학교 2, 3학년 때 열심히 하고 오셔야 되는데 내가 말한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런 거 잘 못 외우는 거라고. 그지? 극복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 못 하셔도 이런 거 열심히 파이팅 있게 하시면 됩니다. 중3 때, 그러니까 중3 때까지, 중3 초반 때까지 계속 쭉 놀다가 중3 때 정신 차려가지고. 그럼 공부 잘 돼. 그래요? 왜냐면 중3이 되게 중요해. 중2가 원래는 되게 중요한데 원래는 수학의 꽃은 중2야. 기하 파트, 도형 파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기하 파트가 빠져있어. 과학고 갈 애들은 되게 좋아. 근데 중3 때 이 2차 방정식 부등식이 고3을 좌우해요. 지금 여기가 제일 어렵거든. 능동적이거든. 그렇다고 해도 뭐 못할 거 없습니다. 다 그거 이렇게 여기 한번 봐봐요. 문제가 독특하네요. 이거 보세요. A가 양수래요. 오케이? A가 양수. B는 뭐래요? 음수래요. 얘는 음수. 양수? 아이고, 여기다 좀 음수. 그 다음에 얘를 살짝으로 넘기니까 이거죠. 오케이? 이 말이 한국말로 따지면 이 식의 두 근이 두 개라는 말이죠. 서로 다른 두 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맞죠? 판별식 B가 양수라는 말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파하고 베타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합과 곱을 논할 수가 있는데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런데 A가 양수이고 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마이너스 A분의 B는 양수라는 말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이므로 A분의 C. 그러면 얘가 양수, 얘도 양수이니까 양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공부했어. 판별식 D가 양수라는 말은 근이 서로 다른 게 두 개고 합이 양수, 곱이 양수이면 두 근이 뭐다? 양수다라고 방금 전에 배웠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뭐요? 양수. 그렇죠. 그죠? 뭐야? 서로 5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그래요 이 문제. 저 위에가 이제 더 좋은 보여요. 봅시다. 이제 레벨업 되어 있습니다. 레벨업. 잘 보세요.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방금 전에는 봐봐. 한 근이 양수이고 한 근이 음수일 때 두 근의 합을 논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게 큰지 이게 큰지 이게 큰지 모르니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세분화돼서 물어봐요. 뭐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작대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 1이면 여기가 2.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1이잖아. 얘가 더 크다는 이 말이야.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일까? 양수가 나오겠지. 어떻게 둘이 더하면 3이냐?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요. 그 다음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말은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가 마3이면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다? 음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그 다음에 두 근의 절대값이 같대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마2면 여기가 2라는 거죠.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무조건 0이야. 이해되십니까? 예. 오케이? 그러니까 세분화를 해서 문제를 풀게 만든다 이거죠.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천천히 읽은 거야. 봐봐요.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런데
두 근이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래 x값이 알파하고 베타가 있나봐. 그런데 부호가 서로 틀리대. 어머? 그럼 둘이 곱하면 무조건 음수야. 그리고 판별식 D도 양수야. 이 한 글만 읽고도 이 두 개를 이끌어낼 수 있어. 두 근이 부호가 틀리다는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는 말이고,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설정하면 곱하면 무조건 음수야. 그런데 봐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작대. 그러면 둘이 더하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 양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되니?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글을 읽고 천천히 생각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외워야 될 거는 세 개만 알아보면 되는구나. 판별식 D, 합, 곱. 오케이? 걔 부호만 알아보면 되는구나. 빨리 풀게요. 먼저 판별식 D 갑니다. B의 제곱. B라고 하는 거는 X에 붙어있는 개수를 보고 말하는 거죠. 마이너스 4 곱하기 C라고 하는 거는 X가 없는 놈을 보고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죠. 얘가 뭐 해야 된다? 양수해야 된다. 먼저 정리 먼저 할게요. 신기하다. 봐봐. 이렇게 나왔거든? 이거 봐봐.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 K제곱은 마이너스 24보다 크대. 이거를 만족하는 K값은 뭐야? 이거 말해봐. 이렇게 어이없게 나오면 니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럴 때. I. 미친놈아. 그게 아니라 K제곱이 너 어떤 수를 제곱하면 얼마야? 제일 작은 값이. 1. 다시 한 번이? 다시 아니야.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 아니야. 봐봐, 내 말 들어보라고. 너희들이 어떤 수를 제곱하면 뭐가 제일 작은 수가 얼마야? 풀마 1. 2분의 1은 안 돼? 다시 한번. 어떤 수를 제곱하면 니들 중학교 때 배웠어. 완전 제곱은 어떤 수를 제곱하면 양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무조건. 음수 나올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4보단 당박 크겠지. I. 그러니까 K값은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 여기에다가 K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든지 간에 마이너스 24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아니 선생님, 니 아까 책만 해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뿔마 루트 24i니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논하고자 하는 이거는 실수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i가 등장하지 않아요. 방정식, 부등식 단은 수직선에서 해야 되니까. 잘 봐봐. 이제 넘어갈게. 갑자기 골 때리죠. 이런 말 나오니까. 자, 갑니다. 두근의 합 할게요.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아니, 합은요 마이너스 케마 2예요. 얘가 양수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K-2가 음수라는 말이고 K는 2보다 작다는 말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음수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K는 마 5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K는 얼마? 마 5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대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개수는 어떻게 세느냐? 2 빼기 5 하신 다음에 빼기 1 해주면 됩니다. 6개 이렇게 나오고. 빼기는 왜요? 그러니까 양쪽 끝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너 1과 3 사이에는 몇 개 있어? 하나. 2 하나 있지? 그럼 3 빼기 1 해봐. 2개 나오지? 답이 되려면 하나 더 빼줘야 되겠지? 천재죠? 근데 이거 중요해. 나중에 내가 알려줄 거야. 할 수 있겠니? 어렵겠지? 네. 이거 막상 이거 프로라고 하면은요 다 틀려가지고 옵니다. 어쩌겠어요? 인생은 그런 것이지. 틀리면 쿨하게 틀려주자고. 미래를 남기지 말자. 근데 저 1학기 중간은 기대 안 하려고. 안돼. 중간밖에 잘 맞을 수 있는 데가 없어. 기말은 시험 범위가 짧기 때문에 어렵고 함수 파트라서 어렵고, 그 다음에 저 2학기로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함수가 재밌거든. 근데 희한하게 너는 그러니까 어절쩡하게 공부하니까 재밌다는 거야. 좀 깊게 들어가면 함수가 졸라 어려워요. 왜요? 어. 저 함수가 제일 잘 넣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대요. 그런데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 부호가 다르다라는 말은 판별식 D가 뭐예요? 양수라는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얼마라는 소리죠? 0이라는 소리죠. 왜냐면 부호가 다르고 크기도 같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2면 쟤는 마이라는 소리야. 그럼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음수. 음수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갑니다.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m의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2가 0이라는 말이죠. 3, 4, 12 마이너스 플러스 m 값은 4하고 마 3이 나오겠고요.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m 플러스 2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결론이 m은 마 2보다 작아야 되므로 정답은 얼마다? 마 3이 된다 이거예요. 선생님 왜 너는 판별식 D를 안 하고 있니? 제가 이 다음 문제 풀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거 안 했어요. 오케이? 방금 전 문제는 했는데 이제 요건 안 한다 이 말이야. 다음 것도 안 할 거예요. 지워도 돼요? 공부 좀 하자. 할 말이 없지. 하고 있어요라고 말 못하겠지. 혜승이 오케이? 집중해. 봅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잠은 안 돼. 졸려도 안 돼. 봐봐. 얘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서로 달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뭐? 양수.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양의 근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작대. 그럼 누가 더 크다는 말이야? 쪽이 크다는 말이야.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얼마일까? 음수가 나온다라고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요게 한국말이 좀 짜증나니까 잘 들어야 돼. 그러면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2a 플러스 1이 되겠고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이 음수라고 했으므로 두 근의 곱은 m마 4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니까 a는 4보다 작아야 됩니다.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 a 값이 4보다 작아야 되므로 정답은 뭐가 된다?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방에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봐봐요. 마이너스 2분의 1 체크잇, 4 체크잇. 구멍 뚫어주고 밑이 없으니까 구멍 뚫어주고 왼쪽으로 팔을 벌리래. 왼쪽으로 팔을 벌리래. 교집합해주면 여기가 되니까 정답은 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정수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마 1이 정답이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됐죠? 정수의 A의 전대값이 뭐예요? 정수 A의 최대값이 뭐예요? 그것도 이해해줘.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대. 네. 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정수를 너가 말해봐. 1. 1은 크네? 1은 양수잖아. IQ가 두 자리예요, 두 자리. 이거는 절대 세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대답. 너가 봐도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대. 여기 내가 그려줬잖아. 여기 왼쪽에 있는 정수가 얼마야? 1. 미친놈아, 1은 여기라고. 장난까지 말고 죽여버리려니까 진짜. 잘못 말한 거예요. 5번을 잘못 말해. 자, 이제 갑니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자, 여기 유형 24번 여기 옆꿀탱이 보면 여기 조금 비어있죠? 조금 비어있죠? 여기에다가 적자잉? 팁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일 때는 판별식 D가 양수여야 되잖아. 왜냐면 두 개의 부호가 틀리다니까.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안 알아봐도 된대. 판별식 D는. 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패스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판별식 D 그래요. 해줄까? 아니요. 안 해도 되지? 전 그냥 이유를 알아요. 전 이유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 아니
아니 음수면 서로 뭐 다른 거잖아요. 그 더하면 그게 아니라요. 봐봐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예요. 네. A분의 C가 음수라는 말은 이 두 개의 부호가 틀리다 반대라는 말이죠. 근데 판별식 D를 한번 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거든요. 네. 그러면 얘하고 얘가 부호가 틀리므로 음수가 나오니까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 값이 양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음수인 것만 알아봐도 판별식 D는 자동으로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별식 D가 양수라는 건 안 알아보는 거예요. 뒤질래? 그런데 왜일까? 정말로 넘어갑니다. 적었죠? 이 누굴 줄래? 여기 겁나 재밌는데 내가 사랑하는 단어는 내용 설명할 게 없어요. 내용 설명할 건 없고 야 한 2, 3분만 쉬었다 갑시다. 2, 3분만 쉴게요. 전화 좀 볼게요. 말이에요 말이 돼요? 실명돼가지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아 드디어 참수인가요? 자 드디어 2차 함수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요 단어는 무조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앞에 단어하고 인수분해 할 줄 알죠?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근해 공식 알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과 계수와 관계 알면 끝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가 더 추가가 되냐? 방금 전에 배웠던 방정식을 그대로 함수로 옮겨갈 거예요. 그러면 2차 함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것도 중3 때 다 배웠다 이 말이야. 꼭지점 구하는 거. 그거 알아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워요. 출발할게요. 잘 들어봐요. 우리는 이렇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즉 a가 0이 아닐 때 이 함수식을 보고 2차 함수라고 해요. 그럼 방정식하고 함수하고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방정식은 는 0으로 되어 있으면 방정식이라고 하고 y라고 되어 있으면 함수예요. 그러면 방정식하고 함수는 한 끗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y에다 0을 넣으면 방정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y에다 0을 넣는다는 말은 x 절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얘의 한국말이 방금 전에 했듯이 x 절편이지만 여기랑 x 절편을 구하세요 하고 0 땅 하는 순간 얘네들이 근, 해로 말이 바뀌어버린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2라고 2잖아. 그럼 딱 알아먹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이게 함수하고 방정식의 차이야. 함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내가 뭐라 그랬냐 방금? 아니 방정식은 근해. 요 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단원이고 함수는 요 y 값이 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x 값이 2보다 점점 커지면 이 높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걸 보고 함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언니 함수가 뭐야?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함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림이나 뭐가 있으면 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입으로 말할 때는 항상 높이를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함수의 목적이다 이거야. y 값이 함수 값이야. 이해됐죠? 함수 값이 뭐라고? y 값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y 값들을 정확하게 알려면 얘네들을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방금 전에 적은 이런 모양을 보고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아니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이 일반형에서는 딱 두 가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 a 값의 부호를 알 수 있으므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a가 양수라면 그림의 끝이 올라가고요. a가 음수라면 그림의 끝이 내려가요. 위로 볼록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c는요. x에다 0을 넣으면 c가 나오기 때문에 y 절편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여기 x에다 0을 넣으면 y 절편의 값이 c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보고 아래로 볼록이면서
y값 1 여기를 지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도 니들이 다 알고 있으셔야지. 뭐를 보고 표준형이라고 해요? y는 요런 모양을 완전제곱 꼴 모양을 보고 표준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준형을 알면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지도 알 수 있고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대요. 몇 컴마 몇이에요? P, Q. 그렇죠. P, Q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의 제곱 뭐야 빼기 3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위로 볼록이고 이 꼭지점에 x 좌표는 마 1이고 y 좌표도 마 3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림을 다이렉트로 그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빨리 고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잘 봐요. 중학교 때 했던 거랑 틀리게 가르칠 거야. 자, 갑니다. 보여드릴게. 어차피 완전 제곱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고정된 모양은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이거야. 잘 봐. 여기다 뭐 적어야 되지? 얘 절반이에요. 오케이? 얘를 전개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수가 얼마죠? 1이죠? 그 2를 빼면 돼요. 이렇게 암기시킬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야, 이게 완전 제곱 모양으로 만들려면 여기가 더하기 1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요 1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빼기 1 해주고,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거 단점이 뭐냐면, 이게 문자로 돼 있거나 분수로 되어 있으면 되게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중학교 때 이 방식으로 배우면. 한번 더 해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나왔어요. 완전 제곱 구하라 이거지. 그럼 뭐 못 구해 애들이. 그러겠지? 중학교 때 했던 방법으로 해드릴게. x의 제곱 얼마? 마이너스 x 얼마 하면? 플러스 4분의 1 하면 천재지. 어떻게 이걸 빨리 생각하냐고. 더하기 5 빼기 4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하면 마 1 나오거든. 내 말 알지? 이렇게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하는가 봐봐. 완전 제곱을 하면 무조건 모양이 요딱으로 생겼다고. 그럼 여기다가 뭘 적는다고? 얘의 절반을 적을 거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그래 놓고 머릿속으로 얘를 전개해요. 그럼 4분의 1 나오거든. 걔를 제거하면 돼. 끝. 이해되십니까? 예. 오케이? 조금 더. 상수? 상수만. 어차피 이 봐봐. 여기서도 상수를 제거하잖아. 한 번 더 할게. 이제 어려워진다. 이제 어려워져요. 자. 그렇지. 2 뽑아내야 돼. 알겠냐? 그럼 2를 여기다 뽑아내면 얘는 얼마야? 2지. 그럼 절반을 적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상수가 얼마예요? 빵. 2가 나오죠. 2. 어떻게 빵이죠? 창의적이야 너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잘 봐요. 왜요? 1 아니에요? 상수? 2를 곱해야지. 자, 갑니다. 네. 또 그러면 요렇게 해야 되겠지. 네. 자, 2가 앞으로 묶어내면 여기가 얼마일까? 2분의 1이겠지. 그놈의 절반은 얼마야? 4분의 1이야. 그럼 이걸 제곱하면 16분의 1인데 앞에 2가 곱해져 있다 이 말이야. 8분의 1을 제거를 해야 돼. 이해됐니? 이거를 중학교 때 배운 방법으로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계속 똑같이 해줄 테니까 이런 스타일로 해. 고등학교 때는. 이해하시죠? 조금만 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더 어려워졌죠? 마 3을 뽑아내야 돼요. 마 3을 뽑아내면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지. 그거 절반 해주면 3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이거 전개하면 5 적어놓고 9분의 1이 되는데 앞에 마 3이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얘를 제거하려면 더하기 3분의 1을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알겠니? 예? 이거 왜냐면 문자로 나와. 얘네들이 문자로 나오면 니들이 죽어도 완전 제곱 못한다고. 오키도키? 자, 이제 이 완전 제곱 모양들은 어떻게 실전을 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페이지는요.
나머지는 다 배웠어. 빨리빨리 갑니다. 545번부터 출발. 여기 안 해요? 왜 해? 기초를 닦을 때는 넘어갔죠. 자, 갑니다. 만약에 이거 선생님 왜 넘어가요?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니들이 상식이 딸리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식이 길고 계산이 짜증날 뿐이지 원리는 되게 쉬워. 그래서 수학이 재밌다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몇 개 없거든. 가르쳐준 게. 출발. 아래로 볼록인 이 차 함수에 꼭지점이 여기까지만 읽고 꼭지점 구해야지 선생님이 요렇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봐봐요. 여기 2K 있거든. 절반으로 나누면 K야. 맞죠? 그 다음에 2K-4 적어놓고 얘를 전개했을 때 상수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거든. K 제곱.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2K-4야. 여기까지 읽었어. 꼭지점이 얘가 어찐데? 얘 위에 있대. 위에 있다면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X에다가 마이너스 K를 집어넣고 Y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정답이래요. 왜 감동받았어? 울어. 그렇구나. K는 얼마다? K는 2다. 오케이? 어렵지 않잖아. 그지? 저 너무 어려워. 어렵다고? 어디가? 정확하게 찝어봐. 그냥 읽을까?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 어디? K 마이너스 K 컴마 거기까지 알겠는데. 대입하라고. Y다가요? 아니 한국만 읽어야지. 이 꼭지점이 네. 얘가 네. 얘 위에 있대. 네. 위에 있다라는 말은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K 넣고 여기 넣었잖아. 네. X. Y에다가 얘를 넣으라고. 무슨 얘기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Y는 2X잖아. 네. 1 넣으면 얼마 나와? 2.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1,2가 있겠네? 네.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1,2는 여기에다가 넣으면 성립하네? 그러니까 이 꼭지점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다니까 넣으라고. X 좌표에다가는 마이너스 K를 넣고 Y 좌표에는 얘를 넣으라고. 오케이. 와 정말 IQ 2자리죠. 괜찮아요? 네. 혜승 이해되지? 오케이? 그런 거구나. 그렇죠. 지울게요. 655번으로 파이팅 하면서 넘어갑니다. 650번이요? 그렇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잉. 이렇게 문제가 아름답게 나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맞지? 아니야? 왜요? 547번 맞죠? 자,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한번 봐봐. 이 빨간색, 여기는 비슷하게 보인다.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게 개수들이다 이거죠. 개수. 얘를 보고 상수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헷갈릴 리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출발합니다. 한국말 그대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지점을 먼저 구하래. 어머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로 묶어줄까? 선생님이 요 모양을 무조건 만들어 놓으라 그랬거든. 그럼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얘가 플러스 6m이야. 그놈의 절반이니까 3m이겠지. 쫄죠?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9m의 제곱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써줘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좌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연두야, 예. 꼭지점의 좌표 한번 읽어줄래? 꼭지점 3. 이게 어렵구나. 자, 읽어봐. 몇 컴마 몇이야? 1,2.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네,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그런 게 뭐예요? 마이너스 1이랑 2라는 표현 없어. 틀렸어요? 1,2야. 네. 뭐가 4야? 틀렸어. 이거 읽어봐. 이거 내가 제일 처음에 써준 거지. 몇 컴마 몇이야? P,
이거는 P,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이 아니에요? P, Q? 네. 아, 아니죠. 마이너스 P?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어디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거 좌표를 읽을 때 이거 부호 반대로 읽어요. 즉, 이 안이 0이 되는 값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무튼 읽어드리면 마이너스 3m, 2m-4라고 읽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하지만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짚어주고 넘어가는 거야. X좌표를 읽을 때는 부호 바꿔서 읽어야 돼. 기억하시죠? 잘 봐요. 그런데 이 꼭지점이 어디 있대? 3, 4분면. 아니 3, 4분면이 여기거든? 왜 여기 있다는 게 뭔데? X좌표는 무슨 수? 음수이고 Y좌표도 무슨 수? 음수여야지 여기 3, 4분면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1, 4분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와 Y좌표가 양수이고 2, 4분면 위에 있는 모든 좌표는 X좌표가 음수겠죠. 여기 보시면 음수, Y좌표는 뭐예요? 양수. 3, 4분면에 있는 거는 X좌표 음수, Y좌표 음수. 4, 4분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 양수, Y좌표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3m이 음수여야 하고 2m-4가 음수여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꼭지점이 4, 4분면 위에 있겠죠. 됐죠? 답 내볼게요. m은 0보다 커야 되고요. 됐죠? 2m4, m은 얼마다? 2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결론 m은 0부터 2까지다.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쉽죠. 쉽죠. 빨리 90페이지 2개만 더 풀고 끝낼게요. 2개만 더 풀고. 90페이지. 왜 90페이지라고 그러지? 미쳤나봐. 내가 왜 여기다 펴놓고 있냐? 네, 지금 77페이지인데 76. 76페이지인데 됐죠? 76이요. 587번 나도 알아, 이제.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봐봐잉. 출발할게. 니들이 이거 엄청 잘해야 돼. 봐봐. 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봐잉. 추계방정식이 x는 1이래. 아, 나 처음부터 짜증나잖아. 그럼 상식을 쌓고 가는 거야. 축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안 가르쳤거든? 그런데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뭐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든 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한 가운데 얘를 보고 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라는 말은 이 꼭지점에 x좌표가 1, 이렇게 시작한다는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는 몰라. 이해됐니? 오케이? 잘 봐봐. 그러면 그리고 요거 뭐야? 두 점 2,0 마이너스 1,6을 지난데 그러니까 넣으면 성립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니들이 식을 모르니까 세워줘야 된다고. 봐봐. y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a라고 잡을게. 그런데 꼭지점이 x좌표가 1인지 알아. 그 y좌표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넣을까? b. 저 큐로 넣으면 안 돼요. 네 마음대로 해요. 별이라고 넣어요. 하트라고 넣던가. 그래. 그렇죠? 그러면 2,0이니까 x에다 2를 넣고 y에다 0을 넣으면 2를 넣었더니 a 플러스 b가 0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이끌어내고요. 마 2를 넣으면 6이 나온다라고 했으므로 마 2를 넣으면 4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둘이 빼면 3a는 6이 되겠죠. 오케이? a 값은 얼마다? 2다. b 값은 얼마다? 마 2 이렇게 이쁘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 식이 y는 여보세요? 네네. 네. 네.
근데 지금 좀 필요가 없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봐봐. A표를 일단 넣으면 되죠. 이렇게. 근데 묻고 자는 게 뭐야? 마 2, K를 또 지난대. 그럼 Y에다가 K를 넣어주고, X에다가 마 2를 넣어주래. 그럼 마 6, 마 2니까 K 값은 얼마다? 마 8.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는 소리죠. 어디 가요? 제곱이에요? 젠장, 맞죠? 그러면 마 얼마 넣었지? 2 넣었으니까 9, 2, 18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얼마예요? 16.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잘 봐봐잉. 지울게. 지운다. 뿅. 여기 봐봐. 우리가 2차 함수는 두 가지로 쓸 수 있으니까 니들이 능동적으로 해야 돼. 방금 전에 배운 이 표준형이 만능은 아니야. 봐봐. 둘 다 미지수가 3개예요. 얘도 ABC 3개, APQ 3개야. 맞지? 그러면 어느 거를 쓰든지 간에 문제는 무조건 풀려. 근데 어쩔 때는 얘가 쉽고 어쩔 때는 얘가 쉬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거를 판별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내가 알려드리자면 이 P값을 알면 이 아래 거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무조건 이걸로 놓고 풀면 제곱을 해서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이 좀 많이 길어져.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해요. 2차 함수를 모르면 이거 둘 중에 하나 세우겠다라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좀 이따가 하나 더 배워요. 하나 뭐 만약에 근이 2라고 2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근이 2라고 2다라고 알려줘 버리면 식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얼마나 좋아. 아름답잖아 니들아. 진짜 안 돼.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애니 한 문제만 풀면 끝나. 네. 551번 있잖아. 이거 3개 넣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풀어잉? 551번은 550번 한 번 더 풀어줄게요. 안 푼 거는 550에 연방 그렇고요. 연방이 뭐야? 내리밀방 정도. 그렇게 벌써 생각해봤어? 한번 봐볼게요. 아니야. 봐봐. 그러니까 함수가 되게 짜증난 게 뭐냐면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 봐봐잉. 2차 함수 fx가 x축과 머릿속에 상상을 해. 마이너스 3,0하고 마이너스 1,0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래?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마 1에. 그러면 얘는 무슨 볼록이라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지? 왜냐면 여기가 꼭지점이 마 2가 나와야 되니까. 내 말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요. 이렇게 그림 있는데 마 3하고 마 2를 반드시 지나야 돼. 그러려면 요거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가 나왔다는 말은 이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림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식 한번 세워볼 테니까 맞는 거 보세요. 이해돼야 안 돼? 뭐라 쓸지 모르겠어. 너무 뭐라 쓴지 모르겠다고? 그거 XG. 자, 이해되시는 분, 이해 안 되시는 분. 내가 이렇게 설정했어. 알겠어? 그런데 이거 알기 힘들어. 내가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설명한 게 이거야. 여기 한번 봐봐. 방정식 하고 함수의 차이가 뭐라 그랬냐면 방정식은 근과 해를 구하는 게 방정식이라 그랬어. 방정식하고 함수의 차이가 뭐라고? 방정식은 이거야. 는 0이야. 는 0. y값이 0인 지점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 3이고 요 마 1이라는 말은 이 방정식의 근이 마 3하고 마 1이야. 이해됐니?
지금 마 3,0, 마 1,02 뒤에 빵빵 하자마자 마 3하고 마 1이 근이구나. 마 3하고 마 1이 근으로 나오려면 식이 뭐여야 돼? 얘여야겠구나. 인수분해 할 줄 아니까. 이 새끈하잖아. 그러면 이제 뭐예요? 꼭지점의 y좌표가 마 1에 그지 같네. 봐봐요. 꼭지점을 구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죠? 이제 완전 제곱 할 거예요. 잘하죠? 자, 갑니다.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 2라는 거죠. a는 얼마다? 1이다. 됐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그냥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2이 어디 있어? 어? 어디가? 마이너스 2이 어디 있어? y좌표가 마 2다. 꼭지점의 y좌표. 이렇게 완전 제곱하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마 2, 마이너스 2a잖아. 여기 읽어봐. 마 2, 마 2a. 어디요? 말해봐요. 어디 놓친 부분 있으면 말해봐. 어디서 어디를 모르겠어. 점의 마지막 줄이. 여기요? 요거는 이해돼요? 아니요, 그게. 요거 a를 분배한 거예요. 요렇게. 근데 뭐야? 천재죠. 천재죠. 말을 하지 틀렸다고.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 2라는 거죠. 그러면 a 값은 얼마다? 2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 1만 넣으면 정답이에요. 알았냐? 여기 한번 봐봐.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하고 갈게. 봐봐. 봐봐잉. 우리가 2차 함수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걸 쓸 거야. 봐봐잉. 마지막 설명 듣고 가자. 원래는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꼭지점이 힌트가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쓸 거야. 알겠니? 대부분 이걸 쓰는데 꼭지점이 힌트로 나와 있으면 이거를 써. 그런데 만약에 근과 해 x 절편을 알려주면 이렇게 식을 쓰겠다라고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어려우라고 해. 그때그때마다 능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 어떤 게 쉬운지는 나도 몰라. 답도 이렇게 절대 안 풀었어. 근데 내가 어거지로 이렇게 푼 거야. 니들한테 보여주려고. 아시겠죠? 계속 말씀해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이렇게. 뭐예요? 이거 그러면 4번. 여기다 1 넣으면 되잖아요. 1 여기다가.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2 됐죠? 16.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만날 거야? 금요일날 오셔야 되죠? 오케이? 금요일날 오시면 토요일날 보충할 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만날 거야? 갑시다. 토요일날 거의 몇 시라고 보면 되냐? 내가 몇 시라 했지? 2시라고 했죠? 네. 오케이. 나 지금 만나러 갈 거야? 저 이런 거 있죠.